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을 번갈아가며 비난하거나 옹호하면서 협상의 성과가 없다면 중재를 포기하겠다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요. 자, 종전을 둘러싸고 진전된 상황이 있는지 오늘 알아봅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전승절 연휴에 휴전을 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금 선언을 했어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종전 협상이 시작이 전부터 러시아 쪽에서는 이번 전승절을 기해서 전쟁을 좀 마무리고 싶어하지 않냐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네. 푸틴은 얼마 전에도 부활절을 맞아서 30시간 일방적인 휴전을 선언했었고요. 이번에 전승절 러시아 입장에서는 최대의 국가 경축일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를 맞아서 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쿠르스크를 완전히 탈환했다. 그리고 그동안 확인하지 않던 북한군 파병도 확인해 줬습니다. 이건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이제 어느 정도 전쟁을 좀 마무리하고 싶어 한다 하는 신호를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 때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났거든요. 네. 그 회동 전후의 우크라이나 협상 소식은 어떻게 됩니까? 네, 상당히 고비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날 그 로마 바티칸 대성당 홀에서 젤렌스키와 15분 동안 만났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만남이었죠. 아주 큰 성화 밑에서 둘이서 의자만 단추에 놓고서 쏙닥쏙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두 사람은 지난 2월 28일 백악관에서 만나서 없는 세계 외교상 유례가 없는 정상 간 말싸움을 보여줬었는데 험한 말들이 오고 갔거든요. 근데 이날 만나서 이제 상당히 친근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몇 달 만에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트럼프는 만남 뒤에 소셜 미디어에 푸틴이 지난 며칠 동안 민간 지역 도시 마을들에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냐 없었다. 이것 때문에 그가 전쟁을 끝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단지 나한테 장단만 맞춰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은행 제재 혹은 2차 제재로 다르게 대처해야만 하지 않나 이런 말을 올렸습니다. 네. 젤렌스키도 회담 뒤에 우리는 1대1 만남에서 많은 것을 논의했고 역사적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매우 상징적인 회담이었다.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스티브 청 백악관 국무국장도 매우 생산적이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앞서 말한데 두 사람이 한 달 전에 그 세계 외교상 유례없는 말싸움을 벌였던 것에 감안하면 분위기가 급전한 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는 특히 이제 앞서 이런 우크라이나를 상당히 압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유권을 인정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태도가 좀 바뀐 거죠. 물론 트럼프가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공습을 비난하고 러시아가 협상을 끊으면 미국은 중재에 손을 떼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쪽을 압박해 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완전히 모두가 좀 약간 바뀐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건 생각해 보면 어쩌면 미국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지금 비난하고 옹호하고 질타하고 압박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협상이 이제 결렬이냐 타결이냐 이런 고비를 맞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네, 어떤 점에서 그 협상의 고비를 맞고 있다는 게 보일까요? 미국은 이미 지난 18일부터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손을 떼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해왔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18일 날 며칠 안에 분명한 진전이 보이지 않으면 미국은 협상에 손을 떼겠다. 이 협상을 몇 주 몇 달씩 끌고 갈 생각이 없다. 우리한테는 다른 우선순위가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트럼프도 그날 두 당사자 중 하나가 협상을 아주 어렵게 만든다면 우리는 당신들을 바보다 끔찍한 사람들이라 말하도 그냥 빠져버릴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다음 날 30시간 부활절을 맞아서 30시간 일방적 휴전을 선포했고요. 이번 로마 회동 뒤에도 루비오 장관이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MBC 방송과 회견에서 이번 주는 우리가 노력을 계속할지 아니면 다른 문제에 집중할지 결정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결실이 없다면은 이 노력에 시간과 정을 투여할 수 없다. 네. 그리고 우리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지만 마지막 몇 단계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진전이 있었다. 그렇지만 더 진전이 안 된다면 손 떼겠다. 이런 말을 했죠. 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도 로마에서 돌아온 뒤에
이번 종전 협상에서 가장 큰 난제인 크림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기자들이 물으니까는 러시아에 넘길 준비가 됐느냐 젤렌스키가 이렇게 질문을 받고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젤렌스키가 더 차분해졌다. 그가 그림을 이해하고 있다. 그가 거래를 원한다고 본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긍정이니까 젤렌스키를 갖다가 친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젤렌스키가 많이 양보를 했다. 이런 또 말을 한 거죠. 네, 네. 물론 트럼프가 그동안 없는 사실과 과장을 하루 심하게 해서 이 말을 갖다가 말 그대로 다 믿어야 할지는 좀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하는데 네. 어쨌든 로마 회동에서 뭔가 모두가 바뀌었다는 것은 우크라이나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대신에 러시아를 갖다 겉으로는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뭔가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젤렌스키 대통령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냈으니까 이제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좀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여담이긴 한데요. 이 로마 회동에서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대화를 복화술사가 보고서 해석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둘이 아무도 없이 보좌관 없이 둘만이 말을 한 거니까요. 그 입술 모양을 보고 입술 해석한 모양을 거군요. 보고서. 어떻게 얘기했다고 하던가요? 먼저 궁금하네요. 처음 이제 그 회동을 시작할 때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옆에 섰는데 트럼프가 너는 여기 오지 마. 너는 여기 있어서 안 돼. 하고 답하겠다고 합니다. 밀어내버리고 젤렌스키가 트럼프한테 나는 당신이 그것을 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이 방식 이렇게는 아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트럼프가 매우 흥미로운 전략이다. 너가 그것을 확실히 해야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가술사 해석이 맞다면은 젤렌스키는 트럼프한테 기준의 중재안을 계속 하는 건 좋은데 좀 모양새를 맞춰달라 뭔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리 체면을 좀 세워달라.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래 그럼 너가 이제 확실히 할 수 있어?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죠. 어쨌든 로마 회동에 대해서 양측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트럼프가 나중에 크림반도 문제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양보동을 거론하는 걸 보면은 뭐 이런 해석이 꼭 틀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과수사까지 동원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종전협상 의제는 어떤 건지 걸림돌은 또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이제 먼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 제시해서 이제 공개된 협상안은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유권을 인정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배제하고 그리고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사실상 인정한다. 현실에 동결한다. 이는 사실 크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이런 안을 갖다가 제시했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단 한 가지 이번 전에 주목할 것은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유권과 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제 이 부분이 지금 걸리는 겁니다. 즉 영토 문제에 있어서 크림반도는 법적으로 인정해 준다. 나머지 4개주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나머지 4개주에 대해서는 사실상 승인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승인은 물론 강도는 약하지만은 둘 다 국제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또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포기 그리고 그 대신 유럽 및 비유럽국으로부터의 안전보장을 명시했는데 미국은 거기에 미국은 명확히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유럽국의 미국 아닌가요? 근데 이제 거기 미국이랑 명시는 안 된 거죠. 그 전부터 트럼프 쪽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안보보장 유럽이 책임진다. 미국은 책임 안 지겠다. 정전되고 나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포리자 원전, 유럽 최대 자포리자 원전은 미국이 통제하되 우크라이나에 반환하고 전력은 양측이 분배한다. 그리고 드네프로강에 대한 통행권을 보장한다. 양쪽에 대해서 모두. 특히 러시아에 보장한다는 얘기죠. 우크라이나 미국과 광물 협정을 맺는다. 그리고 2013년 이후 러시아에 가졌던 모든 제재를 해제하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미국의 안입니다. 자, 그럼 우크라이나나 유럽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로이터가 보도한 이제 우크라이나 유럽의 안을 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앞서도 말했지만은 크림반도 문제, 영토 문제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로서는 자신들의 영토를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어쩔 수는 없다. 그건 인정을 하는데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건 또 별개라는 거죠. 그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유럽 안을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같이 만든 안을 보면 양쪽은 무조건 휴전한다. 미국과 유럽
국가 참여하에 완전한 평화 협상을 개시한다. 나토 조약 5조에 준하는 안전 보장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 나토 조약 5조라는 것은 즉 나토 회원국에 주어지는 안전 보장, 즉 한 회원국이 침략받은 모든 회원국이 그렇죠. 침략받는 걸 간주해서 공동 대처한다는 건데 네. 이에 준하는 안전 보장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야 된다는 거고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무장 제한은 없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군의 무장을 제한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네. 영토 문제는 휴전 이후에 토론을 시작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제거는 러시아 동결 자산으로 한다. 그리고 대러시아 제재는 지속 가능한 평화 수립 이후에 점진적으로 해제한다. 상당히 크죠 격차가. 네. 예. 분위기 좋은 줄 알았는데. 근데 이건 서로가 서로의 최대치를 그렇죠. 최대치를 내놓은 네네.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타협을 해 나가는 거겠죠. 가장 큰 부분이 영토 문제거든요. 그렇죠. 제일 이제 중요할 텐데요. 영토 문제는 우크라이나 외교부가 앞서 이제 레드라인이라는 걸 내놓았습니다. 레드라인이 사실 레드라인이 아니라 지금 최대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해서 러시아의 통제에 대한 어떠한 승인도 불가하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대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없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동맹 선택에서 완전한 주권을 고수한다. 즉 어떤 나라도 나토나 이와 유사한 기구 가입을 막을 수가 없다. 우크라이나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이제 레드라인이 아니라 제가 보면 이제 최대치인데 네. 이런 원칙하에서 현재 앞서도 말한 대로 크림반도 문제가 이제 제일 크고 1차적인 걸림돌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지는 이제 두고 봐야 하는데 아무래도 러시아 쪽으로 유리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냐. 현실적으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거고 미국도 이제 법적으로 인정해야 된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또 다른 쟁점은 다른 영토 문제인데 러시아는 그동안 자기가 점령했던 우크라이나의 동남 사계주 전역을 다 우리 이제 영토다 하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러시아가 이걸 다 점령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러시아가 이번에는 현 수준에서 협상을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포기 안 하겠다는 건 협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사실은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이 문제는 러시아의 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미국 안과 유럽 안 아니고 그렇죠. 이 두 안을 지가 또 절충을 해갖고서 최종 합의를 한 다음에 또 러시아와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유럽, 우크라이나 쪽 사이에서 뭐 협상 진전 같은 게 좀 있었을까요? 일단 이제 미국과 유럽, 우크라이나 3자가 만나서 단일화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네. 지난 13일 파리 회담, 지난 23일 런던 회담을 가졌습니다. 3자가. 네. 근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영유권 인정 문제에 반발해서 런던 회담에선 대표가 참석 안 해서 실무자급으로 진행이 돼서 진통이 계속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서 이제 로마 회동이 있었던 거죠. 트럼프와 젤렌스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실마리가 좀 잡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은 이제 타결이냐 파국이냐는 고비에 다다른 듯합니다. 네. 근데 트럼프가 앞서 말한 대로 푸틴과 젤렌스키를 번갈아 비난하고 압박하고 미국 손 떼겠다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막바지 고비에 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미국이 손을 떼겠다고 하는데 이번 협상에서 가장 급한 쪽은 미국이죠. 미국입니다. 예, 미국이 가장 미국이 사실 전쟁 당사자이기도 하고 일종의 네.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최우선 대외 정책으로 우크라이나 종전을 내세웠고 또 이를 성사시켜야만 해야지 다른 대외 정책도 풀리는 겁니다. 네. 특히 트럼프로서는 최근 관세 전쟁 때문에 뭐 국내 역풍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만저도 미국이 말한 대로 손 떼버린다면 그동안 뭐 했니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오죠. 네. 취임 100일인데 손 떼기가 힘들 겁니다. 예, 성과를 내야죠. 이제는 뭐 어느 분야에서든. 러시아도 이제 2차 대전 전승인 5월 9일을 맞아서 앞서도 말했죠. 문제는 전쟁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네, 네. 앞서도 말한 대로 26일 쿠르스크 탈환도 발표하고 북한군 참전도 공식 인정한 것도 이제 전쟁을 끝내겠다. 이런 수순으로 봐야 됩니다. 북한군 참전을 인정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북한군을 갖다 이제 안 하겠다는 일종의 반대적 그렇죠. 말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결국 휴전이나 종전의 제일 소극적인 쪽은 이제 우크라이나 유럽 쪽인데 왜냐하면 종전 조건에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우크라이나 유럽이 전쟁이 계속되면 뭐 유리한 게 하나도 없는 쪽이고 오히려 그럼요. 고통을 제일 많이 받는 쪽이 우크라이나 유럽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그 명분이나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종전의 가장 소극적, 휴전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결국은 전쟁 주도권을 쥔 러시아가 협상의 키를 현재 쥐고 있는 거고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밀어붙일 건지, 그렇죠. 혹은 얼마나 더 양보할 건지 여기에 이제 이 협상의 관건이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분위기는 이제 무르익어 가는 것 같은데 러시아가 어떤 행동을 보여줄지 그렇습니다. 근데 키가 되겠네요.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러시아가 그 쿠르스크 완전 탈환을 발표했다는 거는 네. 일정도 하나의 큰 신호입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를 침공하면서 전쟁의 칩으로 사용하겠다, 협상의 칩으로 사용하겠다. 즉 우크라이나 자기가 점령했던 러시아의 쿠르스크 영토와 점령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맞바꾸겠다는 그런 의사를 보였었는데 러시아가 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 얘기는 무슨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쿠르스크 영토를 완전히 회복해야 한 상태에서 이제 유지한 입장에서 종전을 하겠다는 건데 네. 지금 이제 그걸 발표한 거니까는 이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조건이 완전히 무르익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가 고비가 되겠네요. 네, 이번 주에 국제뉴스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는 예, 모르겠어요. 좀 귀를 네. 기울이고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한겨레 신문 정익일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투의 노래 With or Without You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